기업별 핵심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국과 면세에서 브랜드 후에 대한 판매를 상당히 좀 잘했고, 코로나 이후로 일부 레벨 다운이 됐지만 여전히 손익 구조에 있어서 거의 화장품 영업이익의 거의 90% 정도 가까이가 중국과 면세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또는 면세에서의 성과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소비가 여전히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성장 동력이 있는가가 사실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부분이고요. 미국, 특히 이제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미국을 구조조정하고 미국 사업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 성장 동력이 얼마나 보이는지 여부가 LG생활건강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3가지 정도가 중요 이제 매출적인 측면에서 그 3가지 요소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스알엑스를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했는데 코스알엑스의 이제 지역별 성장 전략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알엑스와 같은 인디 브랜드가 이제 미국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외형 성장을 지금 많이 잘하고 키워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코스알엑스와 비슷한 전략으로 지금 라네즈와 이니스프리를 미국에서 많이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네즈와 이니스프리의 미국 성과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이 과거 14, 15, 16년대 중국에서 1.3조 정도 매출까지 키웠었고, 연간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정도 창출을 했었는데, 현재는 중국이 분기 막 400~500억 정도까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의 적자는 매출이 좀 고정비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구조조정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4분기부터는 그 구조조정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적자를 거의 연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00억 정도 낼 것 같은데 이 적자가 상당히 좀 축소되는지 안정화되는지 여부가 아모레퍼시픽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3가지 요소일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LG생활건강 대비해서 광고비 등의 이제 마케팅 비용 집행을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뭐 간략하게나마 체크할 요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의 경우에는 전체 화장품 매출에서 거의 60%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 중에서도 거의 80% 이상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견조한지가 상당히 중요 요소고요. 현재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애경산업은 중국 부분은 뭐 그렇게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괜찮은 상황입니다. 워낙 좀 성장을 잘 하고 있고요. 비중국 부분의 성장 동력이 커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제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확대를 계속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중저가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을 포함한 비중국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과가 나오는지 여부가 기업 가치 주가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 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는 ODM사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요한 업체들은 코스맥스,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정도를 시장에서 많이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코스맥스가 지금 막대 그래프만 보더라도 뭔가 지금 우측에 주요 ODM사의 법인별 캐파 규모를 차트를 제가 그려놨는데, 막대 그래프의 이제 높이만 보더라도 제일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의 국내의 경우에는 6억 개 캐파를 좀 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거의 뭐 10억 개 캐파, 그다음에 이 정도로 글로벌 1위의 이제 캐파 규모를 코스맥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국내가 좀 4억 개 미만의 캐파를 좀 작년 기준으로 좀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중국의 경우에는 코스맥스 다음으로 뭐 콜마가 좀 캐파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내, 중국, 북미 이렇게 이제 공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 화장품을 생산해서 지금의 매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캐파 같은 경우는 먼저 선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동률이 70% 정도 되면 꽉 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제품들을 생산하고 다시 또 그 공장을 세척하고 다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밟기 때문에 거의 가동률은 70% 정도면 거의 풀캐파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 됐으면 신규 증설을 앞둬야 되고 또는 신규 증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때일 거다라고 좀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DM 기업의 손익을 결정하는 요소를 제가 담아놨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ODM사의 매출 같은 경우는 브랜드사에 공급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ODM사들은 중저가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가 대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대부분 브랜드사에 공급하는 가격이 뭐 비싸야 3,000원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저가 낮은 가격의 브랜드사에 지금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가 구성 요소는 ODM사들 대부분 원가율이 80%대이긴 하거든요. 대단히 이제 전체 매출에서 손익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이 원가의 구성 요소로는 원부자재와 노무비 등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판매관리비 계정 비중이 낮기 때문에 평시의 변동은 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지급이나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상각비가 반영되거나 캐파 투자를 해서 감가상각비가 인식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기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판매관리비 계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익의 변수는 보시면 원가율이 거의 80%이기 때문에 원가 구성 요소의 영향이 좀 높은 편으로 변수가 되게 근데 원가에 이제 포함되는 변수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분기 예측성이 ODM사들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변명을 드리고요. 대신에 어떤 부분들이 좀 그나마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선 많이 생산할수록 좋습니다. 제조사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 매출 성장이 이제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제품 카테고리가 적을수록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일수록 마진이 좋은 거이기 때문에 기초는 뭐 스킨, 로션, 에센스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색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양한 색깔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색조 내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품목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조 같은 경우는 기초보다는 마진을 내기 좀 어려운 카테고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들의 이제 실적 레포트들을 보시면 뭐 기초 비중이 높아서 마진이 좀 좋았다. 기초의 비중이 올라갈수록 마진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가공 단계가 적을수록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선크림과 선스틱을 비교해 드리면 선크림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선과 관련된 유효 물질을 튜브에 넣으면 되는 게 선크림인데 선스틱 같은 경우는 그 선 유효 성분을 섞은 다음에 한 번 더 굳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힌 후에 그 스틱의 용기에 담아야 되는데 용기에 담을 때 그 스틱의 그 고체가 기포가 생겨서 표면에 막 구멍이 뚫리거나 이러면 로스입니다. 이렇게 가공 단계가 한 번 더 있고 한 것들은 마진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가 구성 요소에 노무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조 인력 수가 막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러게 될 경우에는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 설비를 추가로 이제 포함할 경우에도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대부분 또 원부자재이기 때문에 원자료나 또는 부자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또 원가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ODM사들은 매출이 성장하지 않으면 마진을 빠지게 보는 게 기본적인 추정의 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장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원부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바로 브랜드사들이 가격 인상을 해줍니까?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부자재 가격 변화로 인해서 제조 손익이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공급 단가를 바로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진 측면에서는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원가 구성 요소가 아주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그 원재료의 비중이 너무나 미미할 거예요. 너무나 수만 가지의 원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화장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원자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서야 손익 변동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냥 조금 그러니까 걱정은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실제로 뭐 몇몇 개의 원부자재 가격이 올랐다 이러면 추후에 단가 협상을 해서 좀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리뉴얼을 하면서 단가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드 단가를 좀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새로운 신규 제품을 추가로 이제 수주받아서 그 전반적인 공급 단가의 이제 불리함을 좀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물량을 증가시키는 게 이제 ODM사 입장에서는 제조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마진이 개선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단가 측면에서는 신제품 개발을 많이 해서 새로운 수주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그 물량들이 커질수록 ODM사들한테 유리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봐주시면 됩니다. ODM사별로 좀 핵심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코스맥스 콜마의 장표입니다. 우선 코스맥스 콜마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법인이긴 하지만 글로벌 ODM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ODM사 1, 2위 정도의 이제 위상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맥스가 그냥 글로벌 탑입니다. 모든 카테고리를 다 잘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 하나 지금 코스맥스가 제조한 제품은 그냥 사도 됩니다. 너무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자신할 수 있는 회사고요. 대신에 잘하는 것들은 좀 더 잘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색조를 상당히 좀 한국 콜마 대비해서는 좀 잘한다라고 정평이 나 있고, 또는 스킨케어 중에서는 세럼 부분에 대단히 이제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을 코스맥스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쿠션 파운데이션 제품 중에서 코스맥스의 제품이 가장 압도적으로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사 중에서 쿠션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마 클리오라고 하는 상장사일 텐데, 클리오의 쿠션을 다 뒤집어 보시면 대부분 열의 10개는 다 코스맥스가 생산한 제품일 거입니다. 법인별 매출 규모에 따라서 중요도를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는 국내, 중국, 미국 순의 매출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분기 매출 규모로 봤을 때 코스맥스는 국내가 지금 거의 3,500억 레벨까지 올라왔고, 중국은 과거에 1,500억 이상 정도까지는 그래도 했었는데 현재는 1,000억 레벨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한 300억 분기 레벨 매출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 성장을 많이 하는 게 코스맥스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봐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K뷰티들이 해외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품들은 대부분 다 ODM사들의 국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의 국내 공장은 인디 성장을 지금 주도하는 법인이고요. 생산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고객사들도 코스맥스의 국내 공장에서 수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코스맥스의 국내 공장을 성장을 견인시켜주는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소매 판매 데이터도 대단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좀 오래됐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지준율도 인하하고 정책금리도 인하하면서 소비 부양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들이 상당히 좀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수요가 그래도 올라가게 좀 기대해 볼 법하고요. 지금 현재는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맥스 중국이 손익 측면에서는 조금 네거티브한 요소들을
것들로 지금 요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적자 불가피했었는데 지난해부터 지금 적자를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흑자도 되고 성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법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스킨케어를 상당히 잘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스킨케어 중에서 선 제품을 대단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일례로 예전에 이제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를 선크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크림에 붙어 있는 SPF나 PA++의 기능들을 제대로 하는지를 어떠한 임상 연구 센터를 보유하신 대표님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다 증명해 보이셨는데 그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한국콜마가 제조한 선크림만 모든 SPF나 PA를 플러스를 다 이제 충족을 해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한국콜마가 선을 제일 잘 만드는지. 그래서 현재는 선 제품에 대해서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MS 거의 80% 가까이 선 제품의 MS를 한국콜마가 다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콜마는 스킨케어 그리고 선 하면 한국콜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제품들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코스맥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콜마의 국내도 인디 성장을 주도하고 글로벌 고객사의 수주를 받고 있는 법인이고 국내가 지금은 현재 가장 조명되는 주목해야 되는 법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코스맥스가 중국 매출이 분기 1,300억 정도 됐다가 뭐 지금 1,500억까지 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콜마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 500억 정도 내외 되는 정도의 규모 정도 됩니다. 코스맥스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무석 중심으로 지금 공장은 2개 있지만 무석 중심으로 계속 지금 재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맥스는 아마 이번 분기 중국이 적자일 것 같긴 한데 고정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콜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진은 좀 내고 있는 규모가 작고 매출을 창출하지만 고정비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는 상황이고 커버할 수준으로 좀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도 콜마에게 있어서는 플러스적 요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미국은 현재 캐파를 추가하고 증설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아직은 좀 뭐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는 법인이지만 내년에 완공돼서 미국 2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법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콜마가 코스맥스랑 대비해서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HK 이노엔이라고 하는 종합 제약사를 과거에 M&A했기 때문에 제약사의 실적이 좀 차별화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HK 이노엔도 보유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일정 및 성과가 주가에는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과 코스메카 코리아이고요. 국내 대표 ODM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CNC 인터내셔널을 설명을 드리면 색조 90%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색조가 거의 90% 정도 되는 대다수 색조로 이제 기여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계속 기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 중에 있습니다. 색조 중에서는 립을 상당히 좀 잘한 업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틴트 부분에 있어서 절대 강자라고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색조를 잘하는 코스맥스도 있고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CNC 인터내셔널은 뭔가 창조와 모험의 그 경계에 있는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정평이 업계에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립 제품 중에서 틴트 제품들 새로운 제품군들을 보면 많은 제품들이 대부분 CNC에서 제조된 것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찍이 이제 뭐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이제 보면 PT를 많이 좀 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과거에 코스맥스 콜마가 만들어낸 이제 우리나라 K뷰티 ODM사들의 이제 위상 덕분인 것 같은데 이런 글로벌 고가 브랜드, 인디 브랜드들에 대한 수주를 CNC 인터내셔널이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미 매출만 해도 전체 매출의 30% 정도 될 만큼 이제 지금 글로벌 매출이 좀 큰 편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국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역별 매출 비중을 봤을 때 국내, 미국, 일본, 유럽 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CNC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내 매출과 미국 매출이 어떤 트렌드를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한국 콜마랑 좀 결이 비슷합니다. 스킨케어와 선 제품을 잘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해당 부분의 생산과 연구의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법인별 매출 규모를 보면 특히 미국이 중국보다 큰 게 특징적입니다. 국내에서도 잘하고 한데 미국의 매출이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좀 큰 편이고 거기에 이익까지도 잘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는 대다수 업체들하고 좀 유사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잉그루드랩이라고 하는 상장사를 코스메카 코리아가 인수해서 미국 법인이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잉그루드랩 코스메카의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공장이 있고 미국의 공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고가 브랜드를 수주를 좀 받는 법인이고요. 한국의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인디 브랜드 수주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인천 공장이 미국의 인디 수주를 받으면서 이익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코스메카 코리아에는 상당히 좀 유의미한 성과였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3개의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경기가 지금만큼 어려워지기 전에 빠르게 이제 법인을 축소해서 지금 현재는 효율화를 좀 완료한 상황이고요. 평우라고 하는 지역의 법인 정도 하나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창출하고 있는 분기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레벨 되는데 손익분기점은 넘어선 수준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산업과 관련된 기초 세미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화장품 섹터를 투자하실 때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